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화요일은 촉가이드 박가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요즘 날씨가 덥긴 한데 또 습도는 높고 네. 좀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집에서 에어컨을 자주 켜고 껐다 켰다 하는 게 오히려 더 전기세가 많이 든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쭉 켜는 게 훨씬 낫다. 예. 그래요. 어쨌든 이럴 때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주제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두 번째 TV 토론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라고 한 발언이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스캔들 질문에 대한 정세균 후보의 질문에 이제 재차 답변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예.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당내에도 마찬가지고 야당에서도 비판하던데 이재명 후보로서는 본인이 과거처럼 비주류 이등 후보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도 당내에서는 주류는 아닙니다만 압도적으로 여권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주류 후보니까 1등 후보니까 이제는 1위 후보의 여유를 좀 보여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짜증나는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받아 넘기면 1위 후보의 여유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1위 후보는 원래 네거티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포지티브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정책적인 게 아니고 자꾸 사생활 문제로 갖고 들어오니까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좀 짜증도 나고 했겠습니다만 재치나 좀 밑으로 넘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유를 앞으로도 좀 더 보일 필요가 있고요. 다만 당내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이 정책적인 게 아니고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번에 처음 질문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1차 토론 때도 있었고 예. 국민 면접 때도 있었고 2차 토론에 또 나왔는데 아마 3차 토론 때 또 얘기할 거예요. 그게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냐. 거기다가 김부선 씨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게 상당히 많고 네. 스폰서 관련해서도 그 거짓으로 드러나서 또 벌금형도 받은 적도 있고 그러면 이 지사 말은 안 믿고 그 사람 말을 믿는다는 건지 당내 사람들이 경쟁을 하더라도 금도가 있는 법인데 이게 과연 민주당의 경선 흥행을 위해서 도움이 될지 그건 한번 판단할 부분이 서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재명 지사의 대처에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여유가 있어야죠. 라는 말씀이신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이제 사실 무근으로 드러난 발언들도 많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이 나는 게 2018년에 그때 아주대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참관인들이 있는데 받았잖아요. 당시에 저희도 현장 연결하면서 이런 것까지 연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거짓이라고 생각하니까 본인은 억울하다고 보니까 그 정도까지 신체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숙명인 거예요. 대통령 나갈 사람은 똑같은 질문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받기 싫은 질문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야권에서 지금 1위 후보가 윤석열 후보잖아요. 그렇죠. 그 아내 문제, 장모 문제 똑같은 질문을 앞으로 계속 받을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 대중들 앞에서 옷을 다 벗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방법이 없어. 지금 1위기 때문에 본인은 설사 속으로는 불불 끓어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용진 후보가 이게 본선이었다면은 망했다, 폭망각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본선에서는 위트라고 하기엔 굉장히 좀 사실 어렵거든요. 대처가. 그렇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본선에서는 여유보다는 좀 더 강하게 부인하고 또 논쟁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예선에서 1위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네. 또 박용진 후보는 본선 민주연 폭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를 한 번 더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경선이 흥행하려면 의외성이 있어야 된다. 국민 면접 이런 걸로 안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박용진이나 추미애 같은 사람이 지지율을 좀 많이 받아야 돼요. 다코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야 흥행이 되는데 박용진 후보가 이런 식으로 1위 후보만 계속 공격한다? 그럼 본인의 정치 인생에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부분 관심 갖고 보고 있잖아요. 일단 예선 내에서는.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박용진 후보한테 기대는 게 이런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유치원 3법, 삼성 정책적으로 빛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게 계속 네거티브만 하고 있거든요. 박용진 후보가 그러면 본인이 그 지지자들한테 점수를 얻지 못해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이재명 지사의 대처 중에 오늘 경향에서 사이다 이재명이 어디 갔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당내 경선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본선에서 아마 달라질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맞지 않은 옷을 입고 토론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경선에 참여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지사의 자기가 만든 옷이라면 정말 사이다 같은 발언, 직설합법, 과감한 논쟁 이게 필요한데 1위 후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자꾸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토론 강장에서 가장 손해보는 건 지금 이재명입니다. 네. 안팎으로도 공격을 받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캠프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지지율 빠지거든요. 지지율은 왜 빠지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확실히 계속해서 TV 토론이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그렇게 전선을 되니까. 완전 구도가 굳어지는 것 같은데 예. 보면은 어제도 그렇고 1차 때도 그렇고 추미애 후보의 행보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그래서 명추연대 아니냐, 예.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뭐 연대는 모르겠고요, 저는. 네. 뭐그 사람 그 뒤에 뭔가 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고. 예. 다만 추미애 후보는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걸 택한 것 같고 지금까지 성공했어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빅3라고 하는 정세균을 물리치고 자신이 3위 자리에 올랐거든요. 네. 조금 더 하면 2위 자리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다른 후보들은 전부 1위 후보를 공격하고 1위 후보에 반대되는 이야기만 하거든요. 네. 뭐 경선 연기부터 시작해서 기본소득,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재명이 A라고 그러면 다 B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추미애 후보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 일단 추미애 후보는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어쨌든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요. 예. 다른 후보들은 다 반대로 가는데 지지율 안 나고 그러면은 누가 전략이 지금 들어맞고 있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 추미애 후보가 전 사실 의외였던 게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친문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검찰 개혁도 특히 강하게 추진을 했고 그래서 좀 강한 발언들 대척점을 많이 세우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의도한 전략인 걸까요? 의도한 전략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장 실수한다 그럴까요? 뭐 이 정치 지형을 잘못 보고 있다 그럴까요? 기존 보수 언론을 많이 신경 쓰거든요. 네. 기존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글로 따라가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지지자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강성 지지자하고 뭐 당내 민심, 뭐 바깥 민심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추미애 후보는 본인 입으로 얘기하기를 조금 쉬면서 민주당 지지층의 지금 생각이 어떤지 굉장히 많이 파악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그 스탠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적, 더 민주당적, 네거티브 안 하고 포지티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추미애 후보의 지지율은 지금보다도 더 유의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지사 외에도 추미애 후보의 지지율까지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민주당 얘기 하나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대표로 참여를 했었는데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대깨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보다는 이 단어로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논란이 될 걸 몰랐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의도한 발언인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나온 건지도 궁금합니다. 의도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돼서 언론의 관심과 주목도를 많이 받고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예. SNS를 많이 하면 SNS에 실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대깨문이라는 단어가 처음엔 민주당 지지층에서 나온 말인데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았을 때 그때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거를 위트, 재치로 활용했어요. 대깨문, 어대문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예. 근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고 하면서 이 단어의 뜻이 변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거를 공격하는 단어로 썼고 근데 그렇게 이 단어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면 당대표는 이 단어를 쓰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대깨문이 아니라 뭐 극성 지지층들 이렇게 해서 문제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의 이 발언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발언이고 그 나쁜 발언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뭐 다 하나가 되자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단어를 대깨문이라 쓰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지지층이라든가 지금 2등, 3등, 4등 하는 다른 후보들이 이 단어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잘 걸렸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정무적으로 이 반응을 쓴 거는 송 대표의 잘못입니다. 근데 본인은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왜 말꼬리 잡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정치는 말의 예술 아니에요?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이재명 지사의 뭐 바지 얘기도 마찬가지고 네. 단어를 뭐 하냐 쓰냐에 따라 논란이 상당히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정세균 후보와 이낙연 후보 측에서 많이 반발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최정수석도 당대표가 원팀을 얘기한 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발언인지도 궁금해요. 아니 이게 뭐 도움이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대권 주자들은 뭐 이거 가지고 이제 한번 판 흔들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1위 후보랑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선판을 자꾸 이런 식으로 흔들면 어쨌든 지금 뒤처지고 있는 후보들이 조금은 파고들 틈이 생기거든요. 네. 그걸 지금 노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런 파고드는 걸 넘어서서 사실 이게 이렇게 당 지도부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면은 이게 경선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냐라는 논란까지 좀 많이 확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물러나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근데 또 지지층들의 또 생각은 지금 경선 기획단 네. 여기는 반이재명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거 다 각자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봐요. 이런 것도.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이 4월에 불발이 됐었고 이제 다시 만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김 전 위원장이 연락도 없었고 앞으로 만날 계획도 없고 헛소리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게 애초에 뭔가 물밑 작업이 없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예. 계속 이야기하는 윤석열 후보 쪽의 공보, 정부 라인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동형 측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잘못 언론에 전달된 것도 문제인 거죠. 도대체 측근이 누구 믿고 측근이 몇 명입니까? 그런 이야기 없애게 하기 위해서 공보팀을 구성했는데 공보팀에서 또 이야기가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캠프 내에서. 네.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에요. 이렇게 만난대? 하고 국민들이 다 알았다가 뭐야 몇 시간 만에 안 만난대?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이거 저 캠프 뭐 문제가 있는데 캠프 내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는데 국민과 소통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몇 차례 더 반복된다면 더 그럴 테고 지금까지는 몇 번 반복됐잖아요. 네. 이는 공보 라인하고 정부 라인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만나려고 해서 이게 이제 여권 성향 쪽 인사다 보니까 또 화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언론에 알려져서 취소가 됐다라고 얘기가 됐고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남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또 안철수 당대표를 만난다고 이건 좀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본인이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뭐 누구 만났다 이런 거는 화제가 됐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치권에 들어올지도 모르고 국민의힘에 입당할지도 모르고 제3지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나 언론이 추측하는 거죠. 저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누구를 만났으니까 이렇게. 근데 지금은 정치 선언을 했고 국민의힘 입당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다들 국민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사람 만나는 정치는 그만하고 뭐 정책을 이야기한다든가. 지금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좀 남았습니까? 내년 3월이니까. 그렇죠. 9개월쯤 남았습니까? 네. 말도 그렇게 남았는데 언제 정책 만들? 네? 여전히 이야기를 듣고 다닌다. 그럼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책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유인태 의원 만나서 무슨 정책 얘기 하겠습니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비전이나 이런 걸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언론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만나서 앞으로 누굴 만나겠다. 누구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 비밀리에 만나려고 했는데 언론이 알아서 실패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네. 이제 검찰총장이나 검사가 아니잖아요. 대통령 후보로 나올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국민 앞에 드러내야 되는 거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만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좀 야권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안철수 후보와 안철수 대표하고는 언젠가는 만나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아직 삼지대도 살아 있거든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최근에 인터뷰 보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찬동한 쪽이 아니에요. 예, 맞아요. 최근 워딩을 보면 누가 받아주겠냐 지금의 룰대로면 뭐 나 같으면 밖에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후보 단일하겠다. 오세훈, 안철수 방식이죠. 그 방식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네. 그런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삼지대는 살아있다. 게다가 윤석열 전 총장이 출정식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 20명이 갔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20%가 간 거 아니겠어요?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뭐 이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와 손잡고 삼지대에 있겠다 하면은 그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문제고 아직 살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카드는 몇 가지 있다.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하고는 언젠가는 당연히 만나야 됩니다. 당연히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3지대가 살아있다라고 많이들 받고 이제 대권 공식 출마 선언하고 난 후에 행보도 이제 외연 확장도 이제 고려한 행보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뭔가 발언 같은 걸 보면은 역사관도 그렇고 뭐 탈원전 정책 강하게 비판하는 것도 그렇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층에 좀 어필하는 전략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놀랐는데 출정식 할 때 그때도 사실은 보수 쪽에 어필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 들어갈 생각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중도는 없어요. 지금 윤석열의 워딩에서. 네. 윤석열의 워딩을 들어보면 역사가 문제도 얘기했고 탈원전 문제도 얘기했고 다 보수파에 손짓하는 구애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거 이기려면 중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도층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박수 보내고 환호했던 게 있고 그거를 왜 안 잡고 자꾸 보수파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양이세요. 오늘 이제 그 첫 민생 행보로 원래는 호남 찾으려고 했다가 이제 좀 충청 대전 현충원 찾은 부분은 그래도 이제 중도층 공략이다. 이제 충청권 공략이다. 이런 식의 얘기도 있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어디 네. 가고 누구 만나고 한다고 해서 중도층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뭐 정책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좀 문제인 거고 호남 방문하려고 했다가 호남 쪽에서 지금 좀 만나기 그렇다 해서 못 간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한다고 해놓고 계속해서 보수 우파 쪽에 구애를 던졌는데 갑자기 5월 8일까지 방문하겠다. 그럼 호남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못 받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틀어진 건데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 라인을 보강을 좀 해서 앞으로 워딩이라든가 이런 거 사람 만나는 것에서 나온 거 말고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도를 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고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가 상당히 강한 워딩을 쓰고 있거든요. 네. 뭐 그 수산업자 특별 사면 흑막이 있는 거 아니냐라든가 뭐 이재명 지사의 점령군 발언하면서 예안 출신이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네. 그거 사실 상당히 큰 문제 있는 발언이 지역 폄훼잖아요. 예. 예전에 강성범 씨가 뭐 이준석 대표 향해서 뭐 대구 발언했다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모든 언론에서 다 때렸어요. 종편에서 하루 종일 때렸는데 이 발언은 언론에서 왜 안 다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동 시민으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고 말이 안 되는 발언이거든요. 근데 이런 발언이라든가 홍준표 대표한테 하는 워딩이라든가 굉장히 센 발언을 하는데 김재원 최고가 오랜만에 이제 여의도에 들어와서 할 말이 많겠습니다만 네. 이거 당에도 좋지 않고 당에서 대권을 준비하는 후보들한테도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게 말하면 언론은 좋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김재원 최고한테 마이크 줄 겁니다. 네, 헤드라인 적기 정말 좋은. 좋죠. 네. 세게 얘기해달라는 거지 그러면. 꼭 거기 맞춰 세게 해주면 이렇게 계속 나가면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좀 달라질 것이다. 예전에 국민의힘이 아닐 것이다. 혹은 이 대표도 본인이 그랬어요. 내가 당대표가 되면 지지율 오른다고. 지지율 올랐습니까 지금? 안 올랐어요. 정체예요. 네. 왜 그런지도 국민의힘이 잘 봐야죠.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계속 강성 발언만 나오고 네. 원내대표도 계속 강성 발언하고 있죠. 게다가 이 대표 같은 경우에 또 이 지사의 안동 발언 이거 지금 색깔론으로 또 몰고 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안 변했네? 국민의힘 윤석 당대표가 되면 변할 줄 알았는데 안 변했는데 이랬으면 지지율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봐서 국민의힘도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 중도층한테 손짓 내밀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느냐 과거처럼. 예를 들면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여가부 폐지하겠다 공약 내세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2030 남성들만 가지고 선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를 공약을 내야겠다고 하는 것은 각 캠프마다 한 번씩 다 고민은 해볼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밖으로 내놓은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글쎄요, 국민의힘이 지금 분위기 좋은데 이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네. 뭐가 누가 전략적으로 딱 잡아준 사람이 없다. 약간 손발이 여도 야도 다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당을 차려야겠어요. 네. 네, 오늘 박가영 아나운서하고 이동희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